펜 하나로 이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요. 충격적인 사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어락 얘기를 하기 전에요.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노린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당시 장면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주도면밀한 성범죄가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한 원룸청에 여성이 잠들 때까지 1시간가량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방으로 침입했다. 근데 지금 경찰에 신고 못하도록 이 범인이 해당 여성의 일부를 촬영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새벽 2시가 넘은 원룸촌 한 여성이 누군가와 헤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 어떤 남성이 길거리에 불쑥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1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가스 배관을 타고 이 여성의 2층 원룸 방 안으로 침입합니다. 이 남성은 흉기와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1시간 기다렸다가 범행을 감행하게 된 것인데 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신고도 하지 못하도록 관련 영상을 촬영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문으로 경찰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폭행범을. 근데 본인은 글쎄 이거 뭐 이유를 물어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화면을 보니까 주도면밀해서요.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의 지문을 특정하고 관련 DNA 정보가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이 남성이 과거에도 유사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관련 정보가 경찰에 보유돼 있었기 때문에 그날 당일 곧바로 검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 인생이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다. 즉 신변을 피관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급기야 경찰 이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영장은 역시 발부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군요. 처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소름 끼치는 얘기.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 문을 열 때 도어락으로 불리는 비밀번호 잠금 장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쓰실 겁니다. 그런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금품 수천만 원을 훔친 남성이 있습니다. 도어락 덮개 열어놓고 가셨어요? 사건 접수라는 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접수가 가능한 겁니다. 도어락을 한번 바꿔봐. 요즘에 지문 인식 그런 걸로 된다고 하던데. 이 도어락 사건인데 제가 일단 이 형광펜을 들고 나왔어요. 박 변호사님 혹시 대략 예상이 되십니까? 형광펜. 물론 이 도어락 사건 집중적으로 살피셨을 테니까 아실 텐데 형광펜을 제가 준 이유는 더 잘 아실 테고요. 네. 도어락에 형광펜을 칠하면 흔히 사용한 숫자, 즉 지문 흔적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합해서 주거 침입에 활용할 가능성은 있죠. 원래 이게 좀 통상 글쎄 밑바닥이라 해야 될까요? 네. 도어락을 좀 열어서 훔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익히 좀 알려졌던 얘기입니까? 그보다 더 많이 알려진 수법은 상당히 어두운 상태에서 불빛을 도어락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히 눌렀던 버튼은 지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조합을 이용해서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더 진보한 방법이 이 형광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같은 시청자 생활 속에 정말 알아둬야 될 이거 꼭 유념해야 될 밀접한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직접 소품을 준비했어요. 도어락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어락 저희가 일반적으로 번호 누르고 샵 누르고 별표 누르고 하잖아요. 문을 열 때.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칠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칠하면 살짝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문 열고 그냥 비밀번호 누르지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지 어떤 건지 잘 안 살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밀번호가 1, 2, 3, 4라고 누르면 이걸 보고 지문을 보고 나중에 어떤 특수 장치로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 있다. 뭐 이 내용이 핵심인 겁니까? 그 4개 정도만 추론해내면 이를 조합해서 즉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식으로 조합을 하다 보면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한 전제 사실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어야 되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갖추어져야겠죠. 즉 예. 충분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비밀번호를 알아낼 여지는 있지만 모든 경우에 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장시간 오래 사용하거나 전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경우에만 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상 비밀번호를 4자리로 하진 않잖아요. 요즘 뭐 6자리, 8자리도 많으니까. 야, 근데 형광펜으로 칠해서 이 지문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 번호들을 다시 추론해서 한번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뜯어낸 돈이 훔친 돈이 4,100만 4천만 원. 네. 4,100만 원. 이거 그러면 대책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면 좋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어떻게 수시로 바꾸겠습니까?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여러 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면 손바닥으로 몇 번 문지르는 것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를 예를 들어 누가 칠해놨는지 모르니까 네. 문을 열 때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쓱 닦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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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위아래 떼든 옆으로 닦든 네, 네. 이 방법이 오히려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광펜을 칠해서 지문 흔적이 남은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 모든 상황에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여러 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때 한두 번쯤은 손바닥으로 몇 번 비비다 보면 더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야, 이 어찌됐건 좀 유용한 정보일 테고 하고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훔친 금품들이 무려 4천만 원이 넘는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품까지 한번 도어락을 준비해봤습니다. 8위까지 만나봤는데 그런데 도어락 사건처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